한예종 1차 합격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을 겁니다. 결승점까지 보고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예종 지정 희곡이죠. 이 만드라골라 가져왔습니다. 등장인물, 주제, 줄거리는 기본이고요. 이 희곡의 특성과 우리 한예종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 최종 합격을 노리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드라골라를 이끌어가는 6명의 등장인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루크레치아입니다.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유부녀입니다. 정숙한 현모양처이자 절세 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드라골라의 갈등과 사건을 촉발시키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루크레치아의 남편이 있습니다. 니차라고 하고요. 50대의 법학 박사이자 판사입니다. 아내 루크레치아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다음으로 루크레치아의 어머니 소스트라타가 있고요. 다음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칼리마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고요. 방금 소개드렸던 루크레치아라는 여자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를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제 칼리마코를 도와주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칼리마코의 충직한 하인인 시로가 있습니다. 칼리마코의 행동대장이고요. 다음으로는 천재적인 사기꾼 리구리오가 있습니다. 리구리오는 칼리마코의 친구인데요. 이 연극 전체에 판을 짜는 전략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모테오 신부가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인이에요. 칼리마코의 목적과 리구리오의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돕는 타락한 종교인입니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세미인, 유부녀 꼬시기 대작전,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1막입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칼리마코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절세미인으로 알려진 루크레치아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여자는 그야말로 철벽, 유부녀죠. 칼리마코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는데요. 칼리마코는 천재 사기꾼 친구인 리구리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리구리오가 머리를 굴립니다. 루크레치아의 남편 니차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뭔지 생각해냅니다. 니차와 루크레치아는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이었던 거죠. 니차는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꼭 자손을 낳고 싶다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리구리오는 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2막입니다. 리구리오는 칼리마코를 의사로 변장시킵니다. 프랑스 유학을 하고 온 저명한 불임치료 전문가로 둔갑시키는데요. 그리고는 칼리마코가 니차에게 만드라골라라는 약을 권하도록 합니다. 여자가 이 만드라골라라는 약을 마시면 바로 임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약을 먹은 여자와 첫날 밤을 보낸 남자는 무조건 그 독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무시무시한 부작용이었던 거죠. 자, 이 부작용을 듣고 니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니차는 이 약을 아내에게 먹였을까요? 처음에 니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내가 임신하면 뭐예요? 자기는 독성 때문에 죽게 될 텐데. 그때 의사로 변장한 칼리마코가 은밀하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젊은 놈 하나 납치해서 하룻밤 재우면 되잖아요. 그놈이 독을 다 흡수해버리고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박사님께서는 안전합니다. 만드라골라의 제물이 될 사람 한 명을 납치하자는 제안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묻지마 납치이자 살인 계획이었던 거죠. 니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니차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칼리마코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희곡의 제목이 되는 만드라골라라는 약, 먹기만 하면 바로 임신이 된다는 그 신비한 약, 이런 약이 진짜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리구리오가 생각해낸 가짜 약이었던 거죠. 이제 리구리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막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큰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니차의 아내 루크레치아였는데요. 루크레치아는 초절정 미녀였지만 정숙하고 흔한 사교 모임조차 나가지 않는 철벽 현모양처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자, 니차가 아내 루크레치아한테 만드라골라 계획을 제안합니다. 루크레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과의 하룻밤은 불륜이죠. 절대로 그럴 순 없다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리구리오 일당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루크레치아를 설득할 방법에 대해서 찾습니다. 루크레치아 어머니인 소스트라타, 그리고 티모테오 신부까지 포섭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합세해서 루크레치아를 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티모테오 신부가 루크레치아에게 말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건 육신이지 의지가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남편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저지른 불륜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종교인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드라골라가 쓰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에 대한 풍자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남편, 엄마, 신부님까지 루크레치아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만드라골라 계획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철벽녀 루크레치아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루크레치아는 눈물을 머금고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 루크레치아가 이제 약을 먹었습니다. 이제 니차와 리구리오, 칼리마코 일당이 희생양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야심한 밤, 길거리에 웬 불황자 한 놈이 돌아다닙니다. 칼리마코 일당은 단숨에 납치해버려서 이 불황자를 루크레치아가 있는 침대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붙잡힌 불쌍한 불황자 누구였을까요? 네, 변장한 칼리마코 본인이었죠. 이 모든 게 리구리오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철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침실로 들어가게 된 칼리마코는 드디어 이 루크레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루크레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루크레치아는 자신을 속인 칼리마코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자기를 불륜으로 내몬 남편과는 달리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만드라골라의 결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칼리마코는 루크레치아의 애인이 됩니다. 사랑을 쟁취한 거죠. 자, 니차와 소스트라타는 후손을 기대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사기꾼 리구리오와 신부 티모테오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뻐하죠. 자, 만드라골라는 이렇게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줄거리만 보면 이 만드라골라라는 작품이 그저 막장 불륜 코미디 같죠. 하지만 진짜 진지하게 연극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작가는 왜 이런 막장 불륜 드라마를 썼을까요? 자, 만드라골라의 작가가 누굽니까? 마키아벨리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군주론이라는 정치 철학서를 쓴 사람입니다. 희대의 정치인이자 철학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썼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희곡 안에 들어있는 시대상과 마키아벨리의 철학사상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만드라골라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라골라의 첫 번째 주제는 현실 비판입니다. 만드라골라가 쓰인 16세기 초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기였어요. 유럽의 경제, 문화, 예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던 시기였는데요. 경제가 발전하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막대하게 번 부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돈 많은 상인 계급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귀족과 왕족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고 계급사회, 신분사회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이 돈과 함께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교회의 영향력이 왕보다 훨씬 강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했다는 건 세계 전체, 유럽 세계 전체가 부패했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교회가 부패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는 티켓을 파는 겁니다. 또 당시에 신앙심이라든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믿음 이런 거는 없어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교회가 이러니까 자신의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던 거죠. 만드라골라는요, 그 혼란한 시기의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능한 법률가 니차는요, 당시의 귀족 계급을 상징합니다. 아는 건 많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죠. 당시의 낡고 힘없는 기득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모테오 신부 같은 경우에는 돈 몇 푼에 신의 이름을 팔아버리죠. 부패한 종교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속여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리구리오와 칼리마코, 이 두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약삭빠른 인물형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새롭게 성장한 상인 계급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희곡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이 만드라골라라는 희곡은 그냥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막장 같은 시대를 막장 드라마로 고발했던 거죠. 자, 만드라골라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군주론의 드라마화입니다. 군주론이요? 그거 어렵고 두꺼운 책 아닌가요? 지금부터 제가 군주론에 대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건데요. 이 영상조차 지루해서 그냥 넘길 사람은요, 그냥 넘기세요. 그대로 입시 탈락하시면 됩니다. 자, 군주론은요,
당시의 신하였던 마키아벨리가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있던 이탈리아의 왕을 위해 조언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 군주론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착한 왕이 아니라 유능한 왕이 되어주세요.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군주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 다시 만드라골라로 돌아와 볼게요. 주인공 칼리마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거짓말은 기본이고 변장하죠, 기만하죠, 불륜까지 저지르죠. 그렇지만 결말은 어땠어요? 만드라골라의 결말에서 패배하거나 불행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잃었고 심지어 가장 큰 피해자인 니차마저도 아들을 얻게 될 생각에 행복해하죠. 마키아벨리는요, 도덕이나 명예는 필요 없다. 냉철하게 목표를 위해 움직일 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런 자신의 철학적인 신념을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즉, 이 만드라골라라는 희곡은 자신이 쓴 군주론을 재미있게 풀어서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예종 2차 시험에서 이 만드라골라라는 희곡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가 함께 알아보고요. 대비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예종 2차부터 글쓰기 20% 반영되죠. 정확히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만드라골라라는 희곡이 다른 지정 희곡들보다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한예종 글쓰기 2차 시험에서 이 만드라골라 희곡에 줄거리를 주고 본인의 생각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만드라골라의 결말은 등장인물 모두가 행복한데 과정이 그렇게 타락해도 되는 거야?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이 그렇게 더러워도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는 당일 제시대사 또는 질의응답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만드라골라라는 희곡이 희극이기도 하고 또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일 지정대사로 나온다면 장면의 정황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사실주의 희곡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동선이나 제스처를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발성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드라골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희곡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2차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희곡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연영과 입시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